당신의 취향이 곧 당신의 커리어가 되는 곳. 여기는 제인의 오픈 테이블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인입니다. 5화에서 100% 한국인의 영어 공부 대장정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 얘기도 좀 궁금하다 하고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5화가 영어 때문에 울고 막 도망치려고 하고 막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서 영어 면접도 보고 결국 기회를 잡은 이야기였다면요. 오늘은 실제로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서바이벌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요. 영어로 하는 회의, 뭐 이메일, 스몰 토크 막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요. 맞아요. 그 K 직장인의 영어 멘탈이 완전 갈려 나갑니다. 사실 회사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영어를 사용해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거는 중요한 건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하거나 혹은 막 발음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업무를 굴리는 데에 영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겪었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영어로 일하는 사람의 생존 기술입니다. 보통 영어로 회의를 하거나 영어로 업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영어를 더 앞으로 잘해야지만 발언권을 얻을 수 있어. 문장을 더 공손하고 예쁘게 만들어야만 해. 단어를 더 많이 알아야 돼. 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현실은요. 진짜로 그 영어를 사용하는 회사 회의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곳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내 존재감이 이렇게 넘친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나의 존재감을 남기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동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의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영어를 정말 잘 못하시는 분들도 꽤 종종 있었거든요. 영어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 한 분은 발음이 완전 한국식 발음이었어요. 근데 발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 당당하고 유창하게 다 하셨었거든요. 확실히 실전에서 이렇게 다져진 영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요. 이렇게 슬랙 같은 그런 메신저에 남기는 글 같은 것도 문법이 막 많이 틀리거나 그럴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누구나 명확하게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말도 평소에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도 꽤 빠르게 말씀하시는 편이라 영어로 말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겠다거나 그분이 발음이 뭐 이상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발음, 액센트가 한국식일 뿐이지 영어 자체는 너무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잘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 그분이 영어를 마치 정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료분은 아예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이디어가 워낙 좋고 사람 자체가 성격이 좋으니까 영어 실력하고 상관없이 계속 그분한테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승진도 하시고 너무 회사를 잘 다니고 계세요. 영어를 잘 해야지만 승진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네가 아니면 누가 그 직무를 하냐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면대면으로 만나면 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그냥 말하시고 메일 쓸 때는 그냥 번역기 사용해서 이렇게 메일 보내셨고요. 물론 영어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분은 너무 자신감 있게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스몰 토크도 먼저 막 건네시고 모두하고 다 잘 지냈어요. 이제 본인은 영어가 나를 좀 가로막는다고 몇 번 힘들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전혀 영어가 이분의 회사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정말 일을 잘하셨거든요. 우리는 영어를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맞나? 단어 이런 거 써도 되나? 하다가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문법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내뱉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정말 정말 몸으로 많이 익혔어요. 저는 이제 한 번은 꽤나 높으신 분들이 이제 본사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저희 이제 회사 사내 투어를 같이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근데 뭔가, 제 동료들도 다 미국인이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분들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들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떨면서 스몰 토크도 제대로 못 건네고 막 이렇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보스의 보스가 제 모습을 보더니 왜 그렇게 덜덜 떠냐고 영어로 그냥 평소처럼 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하실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막 굳어 있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좀 틀리면 어때요, 사실. 그냥 누가 봐도 저는 한국인인데 그냥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거였는데도 뭔가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는 기세잖아요. 사실 모든 업무는 한국 회사랑 똑같죠.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뭐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마인드셋은 어떤지, 내 전략이 뭐고, 이번에 우리의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팀은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존재감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로 일을 해야 되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라고 해야 되는데 너라고 말할까봐 이때는 과거형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할까봐 뭐 이런 문법이나 발음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어 못해도 잘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어가 기세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기세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영어 못해도 잘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모른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한국인들은 좀 틀릴까봐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막 20명, 30명 이렇게 다수로 회의할 땐 더 그럴 것 같아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말하겠지. 혹은 내가 틀릴까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일하는 환경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대부분 모를 때는 바로바로 질문해야 다시 설명해 줄 수가 있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자주 하면, 만약에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얘가 이번에는 모른다고 얘기 안 하는 걸 보니 이해했구나, 라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도 쌓을 수 있고,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신뢰를 쌓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미리미리 하는 거였던 거죠. 보통 내가 회의 내용을 100% 이해 못해도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 동료들은 당연히 한 번 더 쉽고 천천히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거든요. 물론 그게 너무너무 여러 번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해하지 못한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면 절대 절대 넘기지 말고 즉시 물어보세요. 제가 실제로 자주 썼던 문장 하나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Just to confirm 이에요. 확인차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just to confirm are we saying A? 제가 확인차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A라고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요. 뭐 나는 이걸 이해 못했어. 뭐 I don't understand A 이렇게 얘기해도 당연히 됩니다만 약간은 내가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를 너무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 치트키입니다. 사실 회의에서 영어 실력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이 일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just to confirm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이 맥락을 어느 정도 따라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줘요.
이게 실제로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또 보여지는 면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물어보면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잘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의견을 내가 강하게 개진하기가 좀 어렵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외국계 회사에서 영어로 회의를 하게 됐을 때는 뭔가 내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막 정말 대단한 의견을 제시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회의에서 가장 좀 안전하지만 내가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강력한 포지션은 이 흐름을 좀 정리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치트키로 말씀드렸던 just to confirm, are we saying blah blah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제가 정말 이 사람 영어 실력보다도 일 잘하는 게 딱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회의 시간에 막 말을 많이 하시진 않아요. 쭉 잘 듣다가 마지막에 Let me recap. 내가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중간에 좀 정리를 하면서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아주 살짝만 덧붙이는 거예요. 난, 너희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한 거 맞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뭐 찬성이야. 라든지. 이렇게만 하는데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A라는 말 하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보니까요. 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자주 맡으면 내가 말로 내뱉으면서 뭘 이해했고 뭘 이해 못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혹시 내가 70% 정도만 이해했다? 혹은 뭐 정리하다가 틀린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다른 사람이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 라고 설명해주면서 저의 이해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평소에 내가 워낙 잘 흐름을 따라왔던 걸 알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라면, 이번에는 이게 조금 어려웠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한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바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정리를 거치면서 거기에 조금씩 내 아이디어나 생각 이런 걸 덧붙이다 보면 이 영어 회의에서 내 존재감이 정말 선명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요. 영어는 길게 말할수록 약간 위험합니다. 이 한국어랑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어에 맞춰서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장황하게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꿀팁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회의에서는 모를 땐 모른다고 말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싹 하면서 내 의견 하나만 덧붙이기, 그리고 너무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만 얘기하기.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저처럼 제가 처음에 회의에서 막 사시너무 떨듯이 떨었던 것처럼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스몰 토크 얘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회의보다도 스몰 토크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몰 토크 하는 법, 뭐 스몰 토크 질문으로 좋은 것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잡담의 중요성, 뭐 잡담하는 방법 이런 책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좀 됐으니까 한국어로 하는 뭐 그런 사회적인 잡담이야 잘 할 수 있지만요. 영어로는 이게 좀 영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면접을 보든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처음에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일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사적인 얘기도 곁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소한 얘기로 먼저 시작하면서 서로의 이런 긴장감을 좀 푸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하는 게 사실 친목을 쌓으려는 건 아니고 좀 부드럽게 분위기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 이야기의 시작에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주고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영어로 한다는 게 저한테 왜 그렇게 처음에 어렵던지 몰라요. 근데 이 스몰 토크의 진짜 기능이 뭔지 제가 또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았거든요. 스몰 토크 잘하는 사람은 아,
정말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수했을 때 용서받을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실수 같은 거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유하게 넘어가는 경우 한국에 있는 회사들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입 꼭 다물고 있고 자기 얘기 한 개도 안 하고 뭔가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평소에 안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소극적이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방어적으로 감추고 있고 얘기를 잘 안 하면 조금 더 실수했을 때 캐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스몰 토크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주말에 뭐 했는지, 아기가 저번에 감기 걸렸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다 나았는지, 지난주에 시작한 운동 그거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서로 알고 있으면 서로를 좀 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의 일을 더 빨리 처리해 주거든요. 일의 효율도 같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친밀해져라, 친구가 되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죠. 퇴근하고 뭐 해? 이번 주말엔 어디가?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영어로 일하는 환경에서는 조금 더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몰 토크를 잘하려면 약간 개그맨처럼 돼야 되냐? 나는 내향적인데 외향인이 돼야 되냐? 내 얘기를 막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야 되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티키타카 주고받는 게 가능한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반복 가능한 질문 여러분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Any plans after work? 너 일 끝나고 뭐 할 거야? How's your week going? 너 이번 주 어떻게 보내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죠. 중요한 건요, 이렇게 딱 질문하고 나서 대답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더 붙여보는 거예요. 이게 저의 치트키입니다. Oh, sounds exciting. Tell me more. 조금만 더 얘기해봐. 너무 재밌게 들린다. 그리고 잘 들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좀 제 얘기하는 거 어려워하기도 하고 워낙 듣는 걸 좀 더 잘하다 보니까 그냥 리액션 잘해주면서 잘 듣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tell me more 이게 저에게는 치트키였어요. 더 말해봐 하면서 맞장구 쳐주다가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주말에 거기 갈 건데 하면서 살짝 거들어주면 그걸로도 충분했죠. I'm all ears. Keep going. 나 완전 집중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봐 하면서 Tell me everything. 다 얘기해봐. 이렇게 말하면 되죠. 중간중간에 리액션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Fascinating, wonderful, beautiful, excellent.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맞장구 치고 리액션 하면서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 할 때 그냥 질문 몇 개 던지면서 리액션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조금은 친밀감이 생기고 약간은 사소한 사적인 것들도 알게 되면서 결국 업무를 부드럽게 잘 굴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마법의 치트키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Tell me more. 영어 때문에 제가 또 매일 울고불고 했던 사람으로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회사에서 영어를 거의 쓰진 않지만 앞으로는 또 영어 많이 쓰는 회사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또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어가 제 삶 전반을 풍요롭게 해주었기도 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게 전 좋더라고요. 다만 처음에 제가 이제 회사에 가서 영어로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괴로워 했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스몰 토크 하다 보면 서로 농담도 주고받게 되잖아요. 회의할 때도 꽤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닐 수 있어서 조금 부드러운 회의에서 농담을 했을 때 나만 못 알아들었을 때 혹은 너무 상대가 빠르게 얘기해서 말하는 걸 계속 놓칠 때 이럴 때요. 너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방금 말한 거 농담 혹시 무슨 말인지 나 설명해 주면 안 돼? 혹은 나 지금 너무 빠른 거 같은데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배운 거는 다음에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면서 내 영어 실력을 자책할수록 더 영어가 늘지 않고 나만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사실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독일어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원도 가고 싶어서 독일어 공부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일하는 환경에 있으면서 사실 가장 힘들 때는 내 옆에 동료랑 외국어 실력을 자꾸 비교하게 될 때였어요. 독일어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독일에서 살다 온 친구들한테 제가 독일어 그 언어 자체를 더 잘하는 것처럼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미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영어로 일하다 온 동료들, 미국에서 태어난 동료들하고 저하고는 완전 출발선이 다른 게임이니까요. 영어 발음이나 뭐 영어 실력 그 자체로 뭔가 승부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어 학원에 취업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잘 알아듣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주어진 업무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업무 감각은 얼마든지 훈련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만, 영어 실력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영어 잘하는 동료를 잘 써먹어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보고 문장 구조를 따라해 보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언어를 말로 주고받을 때도 많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슬랙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이메일로 소통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럴 때 한국인 동료들이 쓴 영어 말고 정말 원어민 동료들이 있다면 그 동료들이 보내준 메시지라든지 이메일에서 사용하면 좋을 만한 구문 같은 것들 캡처해 놓거나 따로 저장해 놓고 좋은 구문 있으면 꼭 이렇게 따라 써먹어 보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내 영어 실력을 쑥쑥 늘려주면서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동기부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보제가 되어줘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뭐다? 기세다. 영어 좀 못하면 어떤가요? 좀 덜컹덜컹 거리면 어때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어 실력 자체에 나를 너무 가두지 마시고요. 영어를 도구 삼아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를 확장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로 일하는 환경에 다시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영어로 일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자체로도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 자체에 너무 자책하지 않고 영어는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자신감 한 방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단단하고 즐거운 얘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 토요일 제인의 오픈 테이블에서 다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